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 정면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 연결해서 당내 현안,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인요한 교수 혁신기구 위원장으로 이제 됐는데 뭐 어떤 생각 가지세요? 네, 저는 상당히 민주당도 지난번에 혁신위 때문에 오히려 고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내로남불 혁신위원장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의 이미지만 실추하고 말았는데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혁신위원장이든 비대위원장이든 정당 밖에서 찾기가. 예. 근데 이런 묘수가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요한 교수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보다 대한민국을 더 잘 아는 정말 푸른 눈의 한국인 아니겠습니까? 4대에 걸쳐서 한국에서 의료봉사를 해왔던 미국인 가정에서 또 태생은 순천태생입니다. 뭐 한국말도 또 호남 사투리도 우리보다 하고 있다라고 아주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굉장히 통쾌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줬다는 것도 아마 맡겠나 이분이 이걸 맡으시겠나라고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인데 맡아주시고만 해도 저희들은 혁신에서 큰 한 발짝을 띄웠다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하고의 상당한 친분 때문에 또 뭐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당 전체 의원들하고도 친하시고요. 김기현 대표하고도 친하시고 이분이 아마 우리 당에 이렇게 혁신위원장으로 각인된 것은 사실 지난 8월 말 가을 국회가 열리기 직전에 이제 가을 국회 준비도 할 겸 의원들이 하절기를 끝내고 좀 공부 모임을 했었습니다. 아침에. 100명 가량 모였어요. 그때 당 대표랑 해서 다 모였는데 그때 강사가 인요한 교수였습니다. 인요한 교수가 우리 정치인들에게 참 일가를 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너무 모른다.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이룬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 줄 아느냐. 그런데 정치가 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 지역 말단적인 것을 가지고서 지역을 편가르고 싸우고 있다. 지금 큰 통합으로 대한민국이 이룬 성과를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4대에 걸친 한국과의 인연도 이야기하고 선친이 또 우리 6.25 전쟁 때는 또 참전했고 나중에 강연 마치고도 아주 긴 시간 동안 의원들이 일일이 악수하고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평소에 느끼던 것을 더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고맙다고 할 만큼 정말 우리 당 전체가 환영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선했다면 우리 당 의원 전체가 인선했다 보는 게 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 권한이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이 권한이라는 것이 사실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요. 이건 상당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은 내년 총선에서 큰 위기 그 권한에 이게 누구한테 입만 맞는 소리 할 것 같은 위원장 같으면 혁신이 하지 말라는 말도 지금 이미 나오고 있는 만큼 상당히 그리고 그동안 우리 인요한 위원장이 우리 당뿐 아니라 여러 모임에서 특강한 내용을 보면 일각에서 제기하듯이 어떤 시나리오대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공천 룰도 바꿀 수 있다. 네. 다만 그 공천 룰대로 정말 하는 게 중요한 것이겠죠. 인요한 위원장도 말하자면 기호지세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봅니다. 여론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아마 인요한 위원장 스스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도부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건 국민의힘뿐만이 아니고 민주당도 과거 사례를 보면 혁신위 이번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거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안으로 나와야 될 것이고 지난번에 이제 자꾸 혁신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말은 무슨 윤석열 통치하에서 치욕스럽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끝까지 임기까지 자리다 챙기고 고액 연봉 다 받고 자동차 당의 어떤 기대, 국민의 기대에 맞출 수가 없었죠. 그건 실패하는 것이고 정말 국민의 기대, 정말 진정하게 당원들이 바라는 그런 혁신의 기대에 부응하는 여론이라면 누구도 그걸 가로막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사람들도 포함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난 언론의 관심, 김한길 아까 위원장 이야기처럼 언론의 너무 소소한 관심인데 국회의원 특강 때 하신 말씀을 보면은 영어로 그랜드 컴프로마이즈 정말 대타입을 해야 된다.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미국에서 이런 큰 타입이란 것이 이제 상원과 하원이란 이런 제도 설명까지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큰 정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뭐 누구겠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뭐 그런 어떤 흐름들로 자잘한 소음이 나는 큰 흐름을 가로막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분은 예. 그럴지는 모르지만 언론에 관심이 우리 최 의원님도 언론계에 계셨는데 예. 이 관심이라고 언론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국민들은 통합이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은 좀 눈에 보이는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통합이라는 게 비단 뭐 그 정도가 통합이라도 얘기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뭐 우리 당 내에 여러 가지 뭐 이것 하나하나 했던 뭐 제가 이제 혁신위원장도 아니고 물론 그렇죠. 큰 이게 시야도 없기 때문에 말하기는 어려운데 우리 알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가지고 국민들의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뭐 작은 벽돌처럼 하나의 요소가 되겠죠. 어느 시기에는 어느 시점에 적절한 소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혁신의 성패고 당이 크게 변화해 나가면은 큰 물결이 일어나면은 그 물결을 다 또 서로 합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일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랜드 컴프로마이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당 내의 문제는 뭐 그렇다고 치면 혁신위가 예를 들면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 만나야 된다. 만날까요? 지금 만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의 그거는 이제 이 대통령 시정연설 할 때에 대통령이 국회를 예방했을 때 만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이게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우선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때 이미 이야기했듯이 그건 구시대적인 틀이고 지금 여야가 원내대표끼리 여야가 당대표끼리 우선 협의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의 제안을 따는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다음 단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시정연설 때 사실은 여야 지도부가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 그 기회를 민주당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뭐 MBC에 무슨 뭐 엉뚱한 지금처럼 하면 참 코미디도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서 대통령을 흔들고 해놓고 사과하지 않는다고 그 대통령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오지 않았습니까? 난 그거부터가 굉장히 큰 패착이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야 우선에 지금 우리 여당 대표 김기현 대표도 이야기하듯이 지금 여야 간에 합의해야 될 게 많습니다. 우선 당장 정쟁을 뛰어넘어서 지금 인도가 달 남극 기지에 착륙하면서 이제 우주 개발을 우리 한국도 빨리 나서야 된다는 국민 여망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자꾸 무슨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을 이재명 대표가 우리 김기현 대표를 만나서 우리가 정쟁 그만두고 우리 우주의 미래, 우주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다하자면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것부터 같이 해줘야죠. 그런데 이런 것을 뭐 많이 빼간시하고 무슨 단식하고 업무 복귀했다고 기념으로 대통령 만나줘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여야가 대표가 만난 뒤에 시정연설 기회에서 아주 정말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그때 만남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랑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합수하는 장면 이런 것들. 그걸 기계기로 또 신뢰를 쌓아나가고 해야죠. 그런데 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는 제끼고 대통령하고만 상대하겠다 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여야 협치 방식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인유한 위원장 뭐 다 내려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서대문갑 출마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 꿈이 그렇게 자잘하겠습니까? 물론 어디서 그것도 정치적 보좌관들이 꿈이 자잘하지 않으면 대선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국민적 통합을 시키다고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국회의원 초선해야 될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나이가 중요한가요? 나이야 뭐 숫자에 불과한 건데. 그리고 참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국민적 여망이 크죠. 근데 이건 이제 정치적 프로세스에 달린 문제인데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 국방부 장관 교체할 때도 그리 됐습니다만 민주당이 지금 별로 그런 움직임이 좀 더 주춤해진 것 같은데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가로막고 또 다른 무슨 이유로 무슨 또 구속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무슨 법무부 장관이 책임지라고 하면서 밀어붙일 경우에 정말 탄핵
되고 하면은 예. 몇 개월 동안 업무를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어떤 낭비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인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장관 개인의 고민이 있고 당으로서 볼 때야 한 장관 같은 분이 수도권에서 나와서 사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각 그 지역에서 예. 253개 선거구에서 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 바람이라는 것이 어떤 스타덤을 통해서 불더라고요. 이것도 정치도. 그래서 어떤 서울에서도 뭐 그래서 최근에 뭐 거명되는 분들이 전에 누굽니까 홍정욱 이런 분들도 거명되고 그러던데 뭐 홍정욱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또 우리 좀 여망을 받는 수도권에 인기 있는 스타 군단이 쫙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만일 한동훈 장관이 끼어 있다고 한다면 국민적 관심이 좀 달라지겠죠. 그때는 정치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겠습니까? 이 선거도 약간의 흥행 같은 측면이 있어서 후보의 면면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도 우리는 우리 당으로서는 이제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한동훈 장관 조금 전에 보도한 거를 보면 네 대통령도 조금 그 한동훈 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필요하다라는 건 내각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선거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건 예. 뭐 대통령 마음을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민주당은 이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근데 민주당이 만약에 한동훈 장관 탄핵하겠다고 나서면은 이거 빨리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지켜봐야죠. 뭐 가정의 상황을 지켜봐야 될 텐데 아마도 네. 저런 것 때문에 언론에서 그런 시나리오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막 그 새끼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뭐 한 장관이 사실은 뭐 완전히 내각에서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 운신이 이제 거의 불가능해지는데 더구나 이런 여소야대의 그 상황에서는 그때까지 완전히 묶여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겠고 당의 입장에서는 뭐 이왕이면 수도권에서 또 크게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오면 좋지 않느냐라는 기대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저런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정부를 지켜야 되고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각과 또 정부의 정점이 이제 대통령의 같은 국정의 큰 원칙과 지침 이런 것들이 또 가장 중요한 이제 변수겠죠. 예, 제가 지금 비속어로 좀 들은 것 같은데 방송에서 예예, 좀 적합하지 못한 단어니까 앞으로 좀 사용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예예, 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했죠, 제가? 아니 제가 어떻게 그건 표현을 못 하겠는데요. 근데 아닙니다. 제가 잘못 들을 수는 물론 있지만 그럴 리가 없고요. 혹시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하여간 인유한 교수의 위원장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